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2025년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와, 진짜 올해 테슬라가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쏟아진 업데이트랑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혁신적인 발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쏟아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이러브9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기 새로운 모델 Y와 글로벌 FSD 확장의 시작. 2025년의 시작 1분기는 정말 화려했어요. 1월, 2월, 3월 이 세 달 동안 테슬라가 무엇을 했냐면요. 일단 가장 큰 화제는 단연코 리프레시된 모델 Y의 출시였습니다. 북미랑 유럽에서 동시에 출시된 이 새로운 모델 Y는 정말 많은 걸 바꿔놨어요. 외관상으로는 이미 리프레시됐던 모델 3랑 디자인 언어를 통일시켰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단순히 외관만 바꾼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제조 라인들을 단 몇 달 만에 통합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중국, 유럽에 있는 각각의 공장들이 다 다른 부품, 다른 프로세스로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전부 하나의 표준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진짜 미친 속도죠. 그리고 새로운 모델 Y에 추가된 기능들 좀 보세요. 어쿠스틱 글라스라고 불리는 차음 유리가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면서 실내 소음이 확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여름에 차 타면 등이랑 엉덩이 땀으로 범벅대는 그 불쾌한 경험 다들 아시죠? 이제 통풍 시트 덕분에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뒷좌석 스크린이에요. 뒷자리에 앉은 승객들도 이제 자기들만의 화면으로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인터넷 서핑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들 있는 가족들한테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안전성 개선이랑 효율성 향상도 빼놓을 수 없죠. 배터리 효율이 더 좋아졌고 충돌 안전성도 한층 강화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모델 Y잖아요. 테슬라는 이 차를 계속 신선하고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은 거죠. 그런데 1분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FSD가 멕시코랑 중국에 동시 출시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FSD가 처음으로 진짜 글로벌 무대로 나간 거거든요.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은 정말 의미가 깊어요. 중국은 데이터 주권법이 엄청나게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되는 걸 엄격하게 통제하거든요. 그런 복잡한 규제를 뚫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했다는 건 이게 단순히 북미에서만 작동하는 지역 한정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짜 범용 플랫폼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게다가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잖아요. 여기서 성공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1분기에 또 하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어요. HW3, 그러니까 하드웨어 3를 장착한 구형 차량 오너들을 위한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테슬라가 HW3 하드웨어로 언슈퍼바이스드 FSD를 구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하면 FSD를 정식으로 구매한 모든 HW3 오너들에게 무료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식 구매예요. FSD를 완전히 사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죠. 구독으로 쓰는 사람들은 해당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아세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큰 비용인데 그걸 무료로 해주겠다니. 테슬라가 자기 기술력에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1분기 마지막을 장식한 소식은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위한 거였어요. 핸즈프리 트렁크 지원 기능이 드디어 안드로이드에도 왔어요. 이 기능은 UWB, 그러니까 얼트라 와이드밴드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요. 애플 기기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출시됐던 기능이거든요.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거의 1년을 기다린 셈이죠. 이제 안드로이드 폰 들고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요. 짐 들고 있을 때 정말 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인캐빈 레이더라는 기술도 추가됐어요. 이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감지하고 분류하는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몇 명이 타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안전 기능이랑 연동되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2분기 역사를 바꾼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탄생. 봄이 찾아온 2분기 4월, 5월, 6월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바로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실제로 세상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뭔지 아시죠? 사람이 전혀 운전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들이 택시처럼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예요. 이게 그동안은 그냥 컨셉, 미래의 꿈 정도로만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걸 텍사스 오스틴에서 진짜로 시작해버린 거예요. 특별하게 개조된 모델 Y 차량들이 초기 얼리 액세스 승객들을 태우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운영구역이 꽤 작았어요. G-오펜스라고 부르는데 GPS로 정해진 특정 구역 안에서만 작동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구역이 빠르게 확장됐어요. 처음엔 몇 블록 정도였던 게 점점 넓어지더니 승객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테슬라는 이렇게 로보택시를 단순한 개념 증명 단계에서 실제로 돈 받고 서비스하는 진짜 비즈니스로 전환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실제로 운전자 없는 차에 타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SF 영화 얘기가 아니라 2025년 오스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오스틴만 미래를 누린 건 아니에요. 전 세계 테슬라 오너들도 2025년 봄 업데이트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거든요. 이 업데이트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일단 B-필러 대시캠 리코딩이 추가됐어요. B필러가 뭐냐면요. 차의 앞문이랑 뒷문 사이에 있는 기둥이에요. 여기에 카메라를 추가해서 옆면도 녹화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전방, 후방뿐만 아니라 측면 영상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void Highways라는 기능도 생겼어요. 이름 그대로 고속도로를 피하는 기능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 운전이 무섭거나 싫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경치 좋은 일반 도로로 천천히 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고속, 도로 회피 옵션을 켜면 일반 도로로만 경로를 짜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안전 기능이 하나 추가됐는데 Child Left Behind Detection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어린이 잔류 감지 기능이죠. 여러분 뉴스에서 한여름에 차 안에 아이가 갇혀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들 보신 적 있으시죠? 부모가 깜빡하고 뒷좌석에 아이를 남겨둔 채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차 안 온도가 금방 올라가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 안에 아이가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경고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까 1분기에 언급했던 인캐빈 레이더 기술이 여기서 활용되는 거죠. 이런 안전 기능은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 CBV 액세서리 전원이 토글 옵션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차에 캠핑용 냉장고나 공기청정기 같은 CBV 기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이 기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많은 오너들이 이거 다시 달라고 엄청 요청했고 테슬라가 드디어 다시 넣어준 거예요. 이런 게 테슬라의 장점이죠. 고객들 의견을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요. 2분기의 또 다른 하드웨어 소식은 모델 S와 모델 X의 마이너 리프레시였어요. 대대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실내 디테일을 개선하고 럭스 패키지라는 새로운 옵션을 추가했어요. 럭스 패키지에는 더 고급스러운 시트 재질, 향상된 사운드 시스템, 추가적인 편의 기능들이 포함됐어요. 사이버 트럭이랑 최근에 리프레시된 모델 3, 모델 Y의 실내 수준을 모델 S와 모델 X에도 적용한 거죠. 플래그십 모델답게 최고급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테슬라의 의지가 보이는 업데이트였어요. 3분기 언리얼 엔진과 FSD V14의 시대. 7월, 8월, 9월로 이어지는 3분기는 정말 메이저 업데이트들이 쏟아진 시기였어요.
자율주행의 미래, 로봇 기술, 심지어 에너지 사업까지 테슬라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거든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었어요. 테슬라가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리얼 엔진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들 많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포트나이트도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고요. 정말 많은 트리플 A급 게임들이 이 엔진을 쓰죠. 그래픽이 엄청나게 좋고 실시간으로 복잡한 샘디 환경을 렌더링하는 데 특화된 엔진이거든요. 테슬라가 왜 이걸 쓰느냐? 차량 화면에 주변 환경을 보여줄 때 훨씬 더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모델 S와 모델 X에 먼저 기반을 깔아놨어요. 2026년에는 이게 대규모 업데이트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초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기능이 출시됐어요. 바로 로우 파워 모드, 저전력 모드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테슬라는 주차해놓고 차를 쓰지 않을 때도 여러 시스템이 계속 작동하거든요. 센트리 모드로 주변을 감시하고, 원격 접속을 위해 인터넷 연결을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등등. 이런 기능들이 편리하긴 한데 배터리를 계속 소모하는 거예요. 특히 장기간 주차할 때나 공항에 차를 세워두고 여행 갈 때 배터리 방전이 걱정되잖아요. 로우 파워 모드를 켜면 꼭 필요한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꺼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해줘요. 고객들이 엄청 요구했던 기능이고 테슬라가 또 들어준 거죠. 그런데 3분기에 진짜 폭탄급 뉴스는 중국에서 터졌어요. 모델 Y L이 출시된 거예요. L은 롱의 L이에요. 휠베이스를 늘려서 차체를 더 길게 만든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6인승 좌석 배치를 가진 버전이에요. 3열까지 있으면서 2열이 캡틴 시트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죠.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대부분의 SUV는 7인승이잖아요. 3열까지 있으면 2열이 벤치 시트로 3명이 앉는 거죠. 그런데 6인승은 2열이 독립된 좌석 2개예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편안하죠. 특히 가족 단위로 쓸 때 아이들 카시트 설치하기도 좋고 2열 승객들이 훨씬 쾌적하게 탈 수 있어요. 이 모델 Y L은 중국에서 먼저 출시됐고요. 유럽연합에서도 형식 승인을 받았대요. 북미 테슬라 오너들은 다들 이거 북미에도 좀 가져와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저도 솔직히 진짜 갖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FSD V14에 대한 첫 모습이 공개됐어요. 동시에 AI5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도 나왔고요. AI5는 차량 내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는 새로운 칩이에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FSD가 발전하려면 더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AI5가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가 정말 멋진 거 발표했어요. HW3 오너들을 위한 V14 라이트 버전을 2026년 중반에 출시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신 기능들을 먼저 AI4 같은 더 강력한 하드웨어에서 개발하고 다듬은 다음에 그걸 성능이 낮은 HW3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 최적화해서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구형차 오너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테슬라는 글로벌 확장도 멈추지 않았어요. 호주와 뉴질랜드에 FSD를 출시했거든요. 이제 FSD를 쓸 수 있는 나라가 5개국이 된 거예요. 북미, 멕시코, 중국, 호주, 뉴질랜드.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FSD V14가 정식 출시됐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였어요. 일단 새로운 주행 모드가 추가됐는데요. 슬러스 모드랑 매드맥스 모드예요. 슬러스는 나무늘보라는 뜻이죠. 이 모드는 정말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해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최소화하죠. 무약자나 아이들 태우고 갈 때 아니면 그냥 여유롭게 가고 싶을 때 쓰면 좋아요. 반대로 매드맥스 모드는 완전 정반대예요. 이름부터 미친 맥스잖아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운전해요. 차선 변경도 빠르게 하고 가속도 확 하고 좁은 틈도 과감하게 비집고 들어가요. 출근 시간에 늦었을 때나 빨리빨리 가고 싶을 때 쓰면 되겠죠? 물론 안전은 여전히 최우선이지만 운전 스타일이 훨씬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킹 앳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기능도 추가됐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차까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건물 앞에 내려주고 차는 알아서 주차 공간 찾아서 주차하고
필요하면 다시 불러서 픽업할 수도 있어요. 진짜 발렛 파킹 서비스를 차가 스스로 하는 셈이죠. UI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됐어요. 더 직관적이고 더 예쁘고 정보도 더 명확하게 표시돼요. 그리고 여름 업데이트에서는 모두가 기다리던 기능이 드디어 나왔어요. 바로 차량 내 그럭키예요. 그럭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비서예요. 여러분, 챗 GPT 같은 거 써보셨죠? 그것처럼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이게 이제 테슬라 차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멋진 게 뭐냐면요, 다양한 페르소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어시스턴트 모드도 있고, 외국어 과외 선생님처럼 언어를 가르쳐주는 모드도 있고,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모드도 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운전 중에 궁금한 거 물어보고, 길 안내 받고, 음악 추천, 뉴스 들려달라고 하고 등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앞으로 엄청난 양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에셋을 추가해서 차가 보는 세상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래요. 화면에 표시되는 주변 차량, 보행자, 신호등, 표지판 같은 게 훨씬 더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테슬라 차 얘기에서 벗어나서 에너지 사업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만들어요. 3분기에 테슬라는 라스베가스 이벤트를 열었어요. 네바다주에 있는 거대한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열린 행사였는데요. 여기서 메가팩 3화, 메가블락을 공개했어요. 메가팩은 거대한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에요. 발전소 수준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죠. 메가팩 3는 이전 버전보다 용량도 더 크고 효율도 더 좋아졌어요. 메가블락은 이런 메가팩들을 여러 개 연결해서 더욱 대규모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위한 500kW 충전도 발표됐어요. 500kW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몇 분 만에 배터리가 확 차오르는 거죠. 또 테슬라 다이너도 오픈했어요. 테슬라 다이너는 1950년대 스타일의 레트로한 레스토랑인데요. 슈퍼차저 충전소 옆에 있어요. 차 충전하는 동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진짜 멋진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3분기를 마무리하는 정말 엄청난 뉴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짜리 베팅을 한 거예요. 새로운 보수 패키지가 나왔는데요. 인센티브가 정말 미친 수준이에요. 그런데 달성해야 하는 목표도 똑같이 미친 수준이죠.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7조 달러로 만들어야 해요. 7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인 애플이 3조 달러 정도예요. 테슬라가 그것보다 2배 이상 큰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주주들이 4분기에 투표를 했고 찬성이 나왔어요.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정말 대단한 비전이고 대단한 신뢰예요. 4분기 유럽 진출과 완성도 높은 업데이트들. 2025년의 마지막 분기 10월, 11월, 12월은 앞으로 5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로보택시 파일럿이 성공했고 FSD가 진짜 완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성숙해 가고 있었죠. 테슬라는 이제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특히 집중한 분야는 FSD를 작동시키고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였어요. 테슬라는 주요 칩 제조사들과 거대한 계약을 맺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AI5는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AI6는 훨씬 더 큰 도약이 될 거래요. 학습부터 차량 탑재까지 전 과정을 수직 통합하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자체 칩 개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2025 Fall 업데이트가 왔어요. 가을 업데이트죠. 이 업데이트에는 정말 재미있는 기능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먼저 3D 빌딩이 추가됐어요.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 건물들이 평면이 아니라 실제 3D 모양으로 표시돼요. 도심을 달릴 때 어떤 건물이 어디 있는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트론 모드. 트론은 1980년대 SF 영화 아시죠? 네온빛으로 가득한 사이버 세계가 나오는. 트론 모드를 켜면 차량 화면이 그 영화처럼 네온 컬러로 바뀌어요. 완전히 사이버펑크 분위기가 나죠. 실용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진짜 재미있어요. 충전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새롭게 추가됐어요.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때 화면에 더 예쁘고 자세한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충전 상태를 보는 게 훨씬 즐거워졌죠. 이 가을 업데이트는 정말 재미 요소가 가득한 대규모 업데이트였어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12월에 나온 2025 할리데이 업데이트였어요. 할리데이 업데이트에는 Grok 내비게이션 커맨드가 추가됐어요. 이제 그락한테 말로 길 안내를 요청할 수 있어요. Grok,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로 안내해줘. 이런 식으로요. 완전 편하죠? 센타 모드도 업데이트 됐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차 안을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모드예요. 화면에 눈이 내리고 산타 썰매가 날아다니고 징글벨 음악도 나오고 그래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대시캠 FSD 오버레이스라는 기능도 생겼어요. 대시캠으로 녹화한 영상에 FSD가 인식한 정보를 오버레이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녹화된 영상을 보면 차가 어떤 차량을 감지했는지, 어떤 신호를 읽었는지 같은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거죠. FSD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슈퍼차저 사이트 맵스, 슈퍼차저 충전소의 상세한 지도가 나와요. 몇 번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비어 있는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충전소에 도착해서 헤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어요. 홀리데이 업데이트는 언제나 테슬라의 선물 같은 존재거든요. 그리고 2025년이 끝나기 직전 정말 엄청난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를 출시하기 위한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유럽은 UNECE라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규제가 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승인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테슬라는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엄청난 검증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2026년에 유럽에서도 FSD가 출시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에서 테슬라 직원들과 함께 FSD 시범 주행을 할 수 있대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추가될 예정이고요. 유럽 고객들이 얼마나 이걸 기다렸는지 몰라요. 북미에서는 이미 몇 년째 쓰고 있는 기능을 유럽에서는 못 썼거든요. 드디어 유럽에서도 FSD를 경험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2026년을 향해 테슬라의 미래. 자, 이제 2025년의 막바지에 서 있는 우리는 테슬라의 궤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는 리프레시 됐고 전 라인업이 그 어느 때보다 통일돼 있어요. 모델 Y, 모델 3,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까지 모두 비슷한 디자인 언어와 기능을 공유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는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어요. FSD가 이제 5개 대륙에서 작동하고 곧 유럽에도 상륙할 예정이에요. 컴퓨팅 파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AI5, AI6로 이어지는 하드웨어 로드맵이 명확하고 데이터 센터와 차량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2025년이 테슬라 생태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걸 증명한 해였다면 2026년은 이걸 전 세계로 확장하는 해가 될 거예요.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더 많은 도시로 퍼져나갈 거고 FSD는 더 많은 나라에서 승인받을 거예요. 새로운 모델들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모델들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테슬라의 비전은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교통의 미래를 바꾸고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비전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는 걸 봤어요. 오스틴 거리를 달리는 로보택시, 전 세계에서 작동하는 FSD, 차 안에서 대화하는 AI 비서, 이 모든 게 지금 여기 현실이에요. 2026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도 정말 기대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해낸 모든 것들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엄청난 한 해였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과 심층 분석 영상들 계속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2026년에 테슬라가 어떤 발표를 할지, 어떤 기능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바이바이.